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가 라면을 먹어서 부었어요. 안 부으셨는데요? 그래요? 네, 역시. 제 눈엔 언제나 아름다우신. 우리 방송이 이렇게 화목하고 즐겁고 예. 들으시는 분들도 기분 좋으시겠죠. 그럼요. 네,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건전 재정을 최우선으로 놓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 또 연금 지출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윤 대통령이 내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개혁 방안도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5가지를 보통 4+1 개혁이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교육, 의료, 노동개혁과 저출생 대응까지 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 방향을 밝히는 브리핑을 진행하고요.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종 현안에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하게 됩니다. 핵심 키워드가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고요. 사실 이 5가지 외에도 외교, 국방, 경제 분야까지 다양하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통했는데 기자회견을 통하면 좀 소통에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내일 이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국회로 가봅니다. 여야가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4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와, 드디어 뭐가 처리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대거 처리할 예정인데요. 네. 여야가 1년 넘게 대치를 했던 법안인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전세 사기 특별법 네. 개정안 그리고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예. 같이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 40건 안팎의 법안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21대 국회 마무리부터 22대 국회 개원 이후까지 계속해서 여야가 싸우고 사실 파행만 거듭하는 네.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렇게 법안 합의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요. 특히 그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 요즘 이게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자식을 버리고 나갔다가 자식이 그 남겨놓은 상속 재산을 받으려고 오는 거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민법이 너무 좀 가족주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여야는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는데 이거 정말 특이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 심사 소위가 어제 저녁 7시부터 늦었지만 본회의 직전에 회의를 열고 이 간호법 제정안 합의 처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복지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법제화를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의료 행위를 또 법으로 보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네. 지금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의사들의 업무를 PA 간호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면택 회장이 시국선언문까지 발표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법이요. 윤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한번 행사했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여야가 재표결 다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로 보이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은 뭐 이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일단은 재표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굉장히 우세합니다. 지금 여야가 협치 기류를 보이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온 법들 모두 6개인데요. 이 재표결을 기다리는 방송사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또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과 같은 네. 이견이 좀 있는 법안들은 재표결을 이번에는 하지 않고 9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갔는데 여기에서 이 본회의 안건을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간호법 제정안은 통과할 것 같고 나머지는 또 9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의료계의 소식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7개 권역 응급의료센터 중에 5개 병원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대부분 환자를 가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장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인 환자는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네.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마저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의견이 많거든요. 한시적인 수가 인상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당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정부는 그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또 의대 정원 그리고 의정 갈등에 어떤 실마리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네.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를 했는데 결국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입시생 편의를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이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는데 그럼 2026년 정원은 이미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졌어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고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고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코로나19도 다시 번지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이 백신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좀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KP3, KP2 바이러스인데요. 네. 그런데 정부는 지금 JN1 변이 신규 백신을 접종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협은 KP2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이 지금 미국 FDA에서 허가가 나왔는데 네. 정부가 왜 JN1을 하는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에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보면 결국 KP2, 3도 JN1에서 유래한 거기 때문에 큰 유전적 차이가 없어서 이 JN1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JN1 신규 백신은
WHO에서 권고한 백신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 이게 7개월간 집중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지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합성해서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을 나섰는데 단속하면 잡힙니까? 네,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오늘부터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지인, 유명인,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가족의 사진까지도 합성을 해서 만드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경찰청 국수본이 오늘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딥페이크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해서 더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방통위도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늘 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으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근데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이걸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향인지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관련 범죄 전체 피의자 중에 10대 비율이 원래는 65.4%였는데 지난해는 75%대까지 비중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경찰은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예방 교육, 홍보에까지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이 조사한 걸 바탕으로 신고된 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 사회가 변할수록 범죄도 다양해지는데 이제 딥페이크 영상까지 어디 범죄가 참 이렇게 발전한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